1950년대 냉전 시대의 소련, 당시 미국과 소련 양쪽 진영에서는 수많은 비밀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그중엔 대중 앞에 공개하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이고 기괴한 내용도 많다고 하는데요. 개의 머리를 기계에 이식하여 생체 로봇으로 만들려 했던 구소련의 콜리 프로젝트도 그중 하나죠. 러시아의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 일리아 폴론스키는 해당 프로젝트가 단순한 동물 실험이 아니라 핵전쟁에 대비해 인간을 바이오 로봇, 즉 기계 인간으로 만드는 국가 프로젝트의 일부였다고 주장합니다. 핵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시대, 소련 정부는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자국의 병사들의 몸을 바이오 로봇으로 교체하는 연구를 극비리에 진행했다. 핵전쟁에 휘말리더라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병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군사 전문 매체 탑5를 통해 60년 만에 공개된 실험 계획서에 따르면 콜리 프로젝트는 스탈린이 사망하고 5년 후인 1958년 시작됐습니다.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당대 최고의 의료진, 생물학자, 엔지니어를 소집해 연구팀을 꾸린 후 첫 번째 임무를 부여하는데요. 바로 개의 머리를 생명 유지 장치에 이식하는 것이었죠. 인체 실험에 앞서 동물 실험으로 안정성을 테스트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으며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임무였지만 연구팀은 자신만만했는데요. 소련을 대표하는 천재 외과 의사 블라디미르 데미코프가 팀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이죠. 외과 의사이자 과학자였던 데미코프는 이미 1954년 커다란 셰퍼드의 몸에 작은 강아지의 머리를 성공적으로 이식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강아지의 머리를 셰퍼드의 목 아래 순환기관과 척추에 봉합하는 방식으로 머리 2개 달린 개를 만들어냈죠. 한 몸에 붙은 2개의 머리는 위협을 가하면 동시에 으르렁거렸으며 사람이 쓰다듬으면 같이 손을 핥았다. 목이 마르면 우유를 마시고 더워지면 작은 쪽 머리가 혀를 내밀고 헐떡거렸다. 당시 데미코프는 실험을 진행하며 인공장기와 예산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연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연구비와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실험체가 필요했는데요. 그런 상황에 국가적 지원이 약속된 생체 실험 프로젝트는 거절할 수 없는 달콤한 제안이었죠. 특히 연구의 최종 목표가 인간의 머리를 생명 유지 장치에 이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인체 실험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의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연구팀은 스코틀랜드의 양치기계 보더 콜리를 실험체로 선택하고 실험체의 이름을 따 프로젝트명을 콜리라고 짓습니다. 천재견이라고 불릴 만큼 두뇌가 잘 발달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죠. 현재 해당 프로젝트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콜리 프로젝트라는 키워드가 검열 대상이기 때문에 실험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건데요. 현재까지도 러시아 언론사 중 관련 보도를 다룬 건 극히 일부이며 공개된 자료도 단편적이죠. 러시아에서는 해당 프로젝트명을 대중에게 노출하고 서술하는 것만으로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프로젝트의 존재를 알리는 게 언론사의 의무이며 존재 이유다. 여러 이유들로 자세한 사항은 파악이 어렵지만 1963년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소련 국가보안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정회의에 참석한 러시아 신경과학자 미하일 레베데프의 보고를 통해 프로젝트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레베데프 박사는 이날 개의 머리를 이식한 바이오 로봇의 연구 성과와 이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개의 머리를 몸통에서 분리한 후 척추, 척수, 뇌신경에 손상 없이 혈액순환 펌프가 달린 생명 유지 장치에 연결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생명 유지 장치를 기계 수트와 같은 형태로 개발 중이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습은 개의 머리를 한 로봇과 비슷할 것이다. 발표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콜리 프로젝트는 약 5년간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의 머리를 기계에 이식하는 것에도 성공했으며 연구 초기 단순 의료기기처럼 생겼던 생명 유지 장치는 팔과 다리가 있는 인간 형상의 바이오 로봇으로 발전하였는데요. 성능도 놀라운 수준이었죠. 바이오 로봇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있고 무선 리모컨으로 조종할 수도 있다. 알라비노 훈련장에서 무전기로 음성 명령을 내린 후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훈련이 진행됐으며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결과에 힘입어 로봇의 몸체와 구성품 수준도 최고 품질로 향상됐다. 몸체는 합금강으로 만들어졌는데 로봇 무게가 가벼워지고 강도는 높아져 이동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핵심 부품인 컨트롤 모듈과 티타늄 파워 레버는 군수 공장에서 특별 제작됐다. 전력원은 우주선에 사용되는 핵전지와 같은 것인데 방사능 배출량이 높아 로봇에 이식된 실험견들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했다. 이후 소련 지도부는 연구 성과에 크게 만족하며
후속 연구에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는 전시 상황에서 부상자를 구조하고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구명 로봇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 속셈이 구명 로봇인지 대량 살상 무기인지 알 수 없지만 바이오 로봇을 군수품으로 상용화하기 위한 시도는 차근차근 진행됩니다. 이때부터 로봇은 스톰수트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프로토타입으로 제작된 시제품들이 몇 단계의 성능 테스트를 거쳐 소련의 몇몇 특수 군사기관에 일부 공급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1968년 12월에 진행되었다는 첫 번째 현장 테스트 유출 사진을 보면 군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수트를 정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수트 앞에 앉아있는 군인의 손에는 리모컨으로 추정되는 조정 장치가 들려있죠. 하지만 머리 위쪽 부분이 잘려있어 정말로 개의 머리가 이식되어 있는지 아니면 최종 목적대로 사람의 머리가 이식된 상태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콜리 프로젝트는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진척 없이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생명 유지 장치에 연결된 머리를 살려두는 것까지는 성공했으나 실험체의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자주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죠. 무엇보다 당시 소련과 미국의 관심사는 스페이스 레이스로 옮겨간 상태였습니다. 양국은 경쟁하듯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달 탐사 로켓을 만들어내느라 바빴는데요. 결국 연구 지원이 끊긴 후 블라디미르 데미코프 등 핵심 인력이 차례로 연구팀을 이탈하면서 콜리 프로젝트는 현지 언론사와 출판사에 단 몇 줄의 기록만을 남긴 채 미완의 상태로 봉인되어 버립니다. 소련이 전시 상황에 쓸 로봇 연구를 위해 수집한 개들은 우주 탐사를 위한 새 프로젝트에 사용되었다. 쿠드리아프카의 후예들은 인간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치렀다. 혹자는 이 모든 것이 실체 없는 도시 전설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허구로 치부하기엔 미심쩍은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냉전 시대의 소련이라면 기계 인간을 만들어 미국을 제압하고 세계 패권을 잡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했을 법도 하죠. 만약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면 미군은 전장에서 개의 머리를 한 로봇과 마주치지는 않았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